민주당은 지금 2차 토론회가 끝났더라고요. 끝났죠. 네, 끝났어요. 네, 어저께부로 끝났는데 지금 추미애 의원에 대한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들이 그래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토론 잠깐 봤는데요. 네. 전 놀라웠습니다.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육선의 그렇죠. 당 대표를 지냈던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오려면 적어도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네. 파악은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은 분명치 않더라도 뭐가 쟁점인지 뭐가 팩트인지는 알고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어제 너무 많이 했어요. 좀 뜬구름 잡는 그러니까 얘기 준비가 같은.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저분은 검찰개혁 강경론 빼고는 콘텐츠가 없구나. 그런 걸 너무 여실히 노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성 지지층들 중심으로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경기도정을 위해서 저런 분이 도지사가 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수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요즘 보면은 무서운 게 아니고 우스운 거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6선씩이나 됐는데 적어도 경기도지사 선거 나와서 주요한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깡통일 수가 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제. 그러니까 좀 질문이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이 어떻게 하면 특히나 이제 직주 근접이라든지 지금 서울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도 좀 뜬금없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그 수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든지 뭐죠 옛날에 그 이추 양명제라든가 뭐 한참 막 민주당에서 그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면서도 좀 저도 하이라이트 위주로 봤는데도 너무 좀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희망을 갖겠죠. 근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권리당원의 지지가 아니 이제 결선을 가면 오르지 결선을 않아서. 가면 상황이 다를 수가 그렇죠. 있어요. 한준호 후보의 표가 네. 어디로 가는지도 봐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는 어찌됐든 외연상 실용 정부임을 강조하고 자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럼요. 일단 인구도 가장 많고요. 또 민주당으로 볼 때는 경기도가 수도권이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는 젊은 층들이 많고요. 그런데 게다가 과연 대통령이 경기지사 출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경기 도정을 그 경기도의 현안이라든지 또는 해법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특정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해서 저는 아마 대통령의 고민도 상당히 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각 지역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추미애 의원은 우선 도지사 후보로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 사고 구조가 정책이나 행정보다는 정치에 상당히 이렇게 이건 뭐 개인 의견이니까 경도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박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무슨 행정을 해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 도정을 뭐 정치 몇 선 하면은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서 라는 화두로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소위 말하는 명픽은 한준호 후보인데 이 서울에서는 정원호 청장이 명픽으로 이게 좀 이렇게 대세론을 업었는데 이제 한준호 후보는 이렇게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선거를 치러보기도 했고 네. 많이 보기도 했는데 네. 선거에서 인지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지동 의원이 아직 그 인지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친명 그렇죠. 지지층들 사이에서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는 있는데 네. 그러나 어쨌든 1,400만 유권자의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근데 이미 경선에서부터 한준호 의원이 안 올라가요. 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지지율이 그렇게 뛰질 않아요. 그 결정적 걸림돌이 된 인지도라고 봅니다. 일단 알아야 사람들이 좋아하든가 싫어야 하는가 할 텐데 일단 모른다.
두 최근에 번째로는 유시민 작가 때문에 조금 올라갔을 수도 있죠. 뭐 도와준 거죠. 네네. 두 번째로는 일종의 뭐 포텐셜이랄까 이런 게 약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김동연, 추미애를 상대하는데 그 정도 포텐셜 가지고는 안 돼요. 아직은 조금 연결지 못했다. 좀 그런 좀 저도 제가 봐도 좀 벌써 한준호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나올 정도는 아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가 많이 빠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본인도 이번에 뭐 연습 문제 푸는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약간 정원호 청장이 어떤 명픽이 되면서 본인도 명픽을 받으면 뭔가 좀 정원호 청장처럼 대세론을 아니 근데 그 정도 세게 받지 않았잖아. 그렇죠. 좀 나중에 받았죠. 거기는 진짜 세게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한 번은 가능한데 두 번 하면 너무 들여다 보이니까 차마 못하겠던 건 아니죠. 아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하실 말씀. 그 정원호 때는 임팩트가 상당했죠. 그렇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임팩트 어마어마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일잘러로 네, 뭐 90% 해서 뭐 일잘러 뭐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준호 의원에게는 픽은 픽인데 네. 좀 이렇게 강도가 많이 약했죠. 꼭 대라는 픽은 아니었어요. 네, 뭐 강도가 많이 약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좀 뭐, 연결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본인의 듭니다. 어떤 체급을 올리는 기회가 또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럼요. 일산 거기가 일산이죠. 거기도 고향. 고향 을이죠. 거기가 아마 거기서 지금 재선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추미애 의원 기사가 좀 있었어가지고 저도 한번 조금 되게 보면서도 좀 절레절레했었는데 추미애 의원이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본인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금 경선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아니 가고 뭐 있다.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특히 그런 강성 걸로- 지지층 중심으로 예. 추미애 의원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 네. 근데 일반 여론조사로 해서 적합도를 5대 보면은 5입니다. 좀 네, 다르죠. 5대 5. 그거는 이제 김동연 지사가 앞서죠. 예. 그래서 저 토론회를 정말 객관적 시선으로 지켜본 민주당 지지층이라면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토론회였어요. 저도 다 보지 못하고 한 30분 봤는데 좀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다 보기가 힘들지 않으셨어요? 돌리게 되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정원호 42.6, 오세훈 28, 그다음에 박주민 39.6, 오세훈 28.2. 아마 이게 동아일보 최근 여론조사죠. 그래서 지금 이 조사가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에게는 약간 희망을 줬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대중의 평이 정원호와 오세훈이 붙었을 때 약간 비등비등할 수 있겠다. 박주민이면 오세훈이 우세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는 지금 박주민 의원도 오세훈 시장과 붙었을 때 상당히 좀 격차가 있는 모습이어서 이건 국민의힘에서 바라보실 때는 참 이게 그게 참 낙관하기 어려운 선거가 돼버리지 않았나.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위원장님? 일단 정원호 후보는 좀 위험한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실력이 좀 위험해요. 생각보다 행정이나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 이런 면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못 미친다. 네. 뭐 이 칸쿤 스캔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실력 이외에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뭐가 참신한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구정 삼선 구청장 하면서 뭐 쓰레기 업체 카르텔 뭐 거기다가 뭐 휴양센터를 자기 고향에 뭐 설치했는데 온라인 투표를 했다고 뭐 했는데 그것도 믿기가 어렵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수의 계약 문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문제 지금 막 터져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박주민 전현희 두 후보는 그냥 내부 총질이란 욕을 들을까봐 비난을 들을까봐 지금 입을 닫고 있는데 이게 사실 화를 키우는 겁니다. 검증은 철저하게 내부에서 해줘야 본선에 갔을 때 깨끗하게 뭐 마무리가 된다든지 뭐가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이 칸쿤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뭔가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뭐 오세훈 시장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원호 후보는 위험한 좀 아슬아슬한 후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우희 의원이 보실 때 그러면 저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열세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그러면 정원호 후보가 거의 되는 분위기 같긴 해요. 약간 대세론을 이미 형성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정신 승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뭐 내부자들보다는 외부자들이 수도 없이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뭘 변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가 지금 그 민주당의 소위 1위라고 하는 후보뿐만 아니라 2위 후보에게도 지금 10%가 넘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가 그래서 아마 이제 혁신 선대위라든지 인적 청산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원호 뭐 칸쿤 이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그 타격감이 있을지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네. 물론 정원호라든지 누가 됐든 간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은 있고 따라서 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규명을 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과연 저것이 역전을 일으킬 만큼 국민의힘에게 큰 무기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시장 경선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세 분이 소위 말하는 세 명의 후보 중에 소위 말하는 경계를 윤호개인이라든지 강성 보수층이 지지를 받는 후보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박수민 후보도 뭐 상당히 참신한 부분에 좀 속해 있고 그다음에 윤희숙 후보도 약간 정책통이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현 시장으로서인데 뭐 그분들이 전부 다 세 분 다 어찌 보면 정책 선거를 치를 만한 어떤 상황은 만들어진 것 같긴 해요. 우려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지금 그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자체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경선을 치르면서 조금 컨벤션 효과가 날지를 한번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큰 반향은 없는 것 같아요. 1차 토론회는 끝났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대다수 유권자들이 이제 선거 일주일 전에 후보를 결정하겠다 한 30% 정도가 그렇게 무당층. 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당층 무응답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에서 뭐 쉽사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정원호, 오세훈, 정원호는 일단 같이 이렇게 두 분이 무대에 서게 되면 아마 정원호 후보가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정당 지지도는 낮지만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됐을 경우 상당한 압도를 해 나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